봅시다. 공방이 하시기 전에 예. 그 믿음, 예. 생각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그 원리. 역학적 원리에. 예. 전쟁이 침묵적이네. 아, 미국 전쟁이. 나 너무 걱정돼 죽겠네 지금. 예,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전에 뭐 수업 시간 안 합니까? 양운동 속에, 진사가, 진사가 뭐랍니까? 부시 팔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 예. 미국이 이따위 뭡니까? 예? 그냥 아메리카. 그렇게 아니 그 개인적인 운의 흐름을 볼 때, 지도자의 운의 흐름을 볼 때, 이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꺾어져 내려가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미 이렇게 될 거예요. 오미 꺾어져 내려가지고 다시 들렸다가 오미, 신유, 오미, 신. 오미까지 그대로 뭐 떠 있는 걸로 그려봅시다. 미, 신, 유, 내려왔다가 다시 들리는 게 술, 해, 자, 이래 내려가거든요. 내려갔다가 그 밑으로 축, 인이 상승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 그래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이 음운동이나 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요 결과가. 그렇게 음에 속하는 사람이 음운동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전체 운동은 양운동이지만 음운동 속에 있을 때에 요 안에 있을 때 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 문제를 다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저 숙제를 다 못 푼다는 거죠. 이게 2001년 말까지는 제대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 양력으로 1월달 가지고 내년 2월 이후에 양운동이 본격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때라야 이제 수수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본인이 어떤 기운이 강하되 음의 기운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돼요? 음적인 방식으로 결국 타협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음적인 방식으로 요운에 잘 푼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뭐 전투적인 어떤 뭐예요, 전과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앞으로 흘러가는 거 한번 잘 봐보세요. 보면 다시 이때 회복을 하긴 하는데 오미운에 오미운이 들어올 때까지는 제대로 해법을 갖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본인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건 이제 녹음하지 말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운이 이제 대체로 이제 운이 꺾이는 흐름으로 들어와 있어 놓으니까 사실 작년 말부로 대체로 운이 꺾여요. 꺾이면서 결국은 이제 부가적인 이익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건데 이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결국 내년 같은 경우가 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 됩니까? 이 양운동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음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음운동 연결되니까 집권을 할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임신계윤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장악 능력에 있어서 어떤 곤란함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선수까지는 누가 되더라도 고달프게 되어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한동안은 좀 시끄럽겠네요, 나라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구분으로 볼 때는 약 2012년 정도까지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나 난조를 많이 겪으면서 2011년이나 12년부터 서서히 구분이 회복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고달프게 돼 있잖아요. 누가 되더라도.
예, 2011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에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 왜냐면 팔자 간지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팔자에 간지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내가 꿈꾸는 바가 이 글자만을 꿈꾼다면, 이 글자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뭐로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한다, 빨래방을 한다. 그러면 서면 노타리 구경을 하고 오면 빨래방이 어디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만 이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언제에 끝까지 들고 있으면은 반드시 이 지지에서 이것이 땅에 내려와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자기 삶의 주제로 맞추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믿는 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법칙인데, 이것만을 끝까지 찾으면 지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상에는 자에서부터 다 있어요. 해까지. 지상에는 이미 구족해야 돼요. 구족. 이미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좀 붙이는 게 의미가 더 적당할까요? 이미 지지에는, 땅에는 이미 구족해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발견을. 그럼 이걸 꿈꾸는 사람은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요? 땅바닥에 다른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놀아요? 여기 가서 놀아요. 여기 가서 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요소를 끊임없이 찾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이것이 강화될 때 결국은 현실 속에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놈이 뭐예요? 가을이다. 국화다. 지금 국화가 이제 한참 이제 6월, 7월이 되면 국화가 한참 피죠, 그죠? 자기 마음속에는 뭘 꿈꾼다고요? 맨날 국화를 꿈꾼다. 그러면 봄에도 여행 놀러 가면 어디로 가요? 국화밭에 가요? 보리밭에 가요? 어디 가요? 국화밭에 가서 놀겠죠, 그죠? 근데 국화밭에 꽃이 폈어요, 안 폈어요? 안 피죠, 안 피어있지만 봄에 놀더라도 어디 가서 논다고요? 국화밭에 가서 놀더라는 거죠. 노니까 결국은 언제 시운이 도래해서 국화가 필 때 자기가 그 국화밭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간지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건 여러 가지 있다. 이 부여된 여러 가지를 무엇을 소망하느냐예요. 무엇을 소망하느냐. 소망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봄에 국화밭에 서 있는 자예요. 봄에 국화밭에 서 있는 자. 이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봄에 국화밭에는 꽃이 없다 이거죠.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소망하는 자, 꿈꾸는 자는 언제예요? 시운이 도래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요. 근데 꿈도 안 꾸는 게 문제다. 꿈도 안 꾸는 게. 사주팔자 공부하면서 꿈도 안 꾼다면 이건 꽝이다 말이에요. 꿈도 안 꾼다. 그렇게 문 안에 앉아서 국화밭에 안 나가는 사람은 국화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즉 소망하고 꿈꾸는 자는 뭐예요? 노력하는 자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갖춰져 있다고?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담에 가장 자주 붙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에 대해 실하다? 진짜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성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에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운명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요. 운명을 논하지 말아요. 콧구멍 쑤시면 때 되면 된다. 운이 오면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국화밭에 서서 봄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국화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뭘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운명을 논할 필요 없어요. 운명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책에 나온 예, 성자, 성실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운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운이 없어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운명의 법칙이에요. 대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쓰는가요? 린, 필린, 린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웃린. 그래서 이 성실함이 무르익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덕이에요. 대덕. 성실함이 무르익어서 대덕이 줄 수 있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꿈꾸는 자. 아, 나는 이것이 정말로 갖고 싶다. 그랬을 때 소망하고 꿈꾸게 되고 그 소망하고 꿈꾸게 되므로 무엇이 나오게 돼요? 저절로 노력이나 정성스러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성스러움이. 그 정성스러움이 묵으면 뭐가 된다? 큰 덕이 되는 거예요. 바꾸라의 미중류의 법이라는 그 유명한 그 암경의 글 중에 보면 이 바꾸라 스토리가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온 뭐 한글로 옮긴 거니까 좀 발음이 정확치 않은데, 이 바꾸라는 부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단 한 번도 질문은 안 해요. 질문한 적이 없고 남을 위해 설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수제자가 뭘 묻느냐? 수제 중에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전수해주는 멤버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나는 바꾸라를 선택하겠노라 했다. 아니, 바꾸라는 맨날 수업 시간 맨 뒤에 와가지고 또 이래 앉아가 빙긋이 웃고 남을 위해 가르치지도 안 하고 애써서 그 설법을 위한 모임의 자리에 가서 활동도 안 하는데 왜 일만한테 주느냐. 그래가 막 그 수제자들끼리 뛰어가 물어본다고 짠 마이크 갖다 대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바꾸라 씨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8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가 남을 위해 설법 안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갈아야 할 밭이 있다. 저마다 갈아야 할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남의 밭을 열심히 기물매 주는 것으로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남을 위해서 김을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 밭에 김을 열심히 매겠다. 내 밭에 김을 열심히 매가지고 가을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수확을 많이 하겠노라. 수확을 많이. 그리고 수확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나는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다. 남에게. 그러나 나는 뭘 했다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밭을 갈아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인의 밭을 갈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운명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운명에 대한 자세. 지 밭도 옳게 관리 안 하면서 지 밭에는 잡초가 무성한데 남의 밭에 가서 김을 매줬다고 해서 이것이 뭐가요? 선업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리라 생각한다는 건 더러운 거래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래. 더티 트레이드. 불전함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뭔가 내게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티 트레이드라는 그 트레이드다. 이런 트레이드를 하는 존재를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밭을 잘 가는 것만으로도 만인에게 뭐예요? 훌륭한 귀감으로서 나는 만인의 밭을 갈아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대덕이에요. 대덕. 알겠죠? 그게 성이 무르익으면, 정성이 무르익으면 대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덕을 넘어서면 어느 분이 많이 썼던 거죠. 대도는 뭐라고 해? 문짝이 없다. 대도문문. 예. 대도는 문짝이 없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문이 없다니까, 톨게이트가 없다니까요. 예. 큰 길은 문짝이 없다. 예. 예, 대도는 이제 완전히 이 대덕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대도를 터득했을 때, 그래서 대도인은 뭡니까 거무문, 문자가 없는 곳에 사느니라. 예. 이게 이제 운명에 대해서 초연해진 정도의 단계인데, 요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성실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도를 꿈꾼다 이게. 이게 사기래 사기. 이거를 그래. 자기 인생에 대한 기마에 대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본 사람만이 점쟁이 멱살을 잡고 따질 자격이 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와 안 되노? 그때 운명이라는 게 있다. 팔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안 살면서 와가 맨날 선생님 언제 잘 되겠습니까? 맨날 점쳐보라 이러지.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내 목표가 뭐다고요? 이게 돈이다, 돈. 돈. 자, 이게 돈이다, 이거 돈. 돈은 어떤 사람이 오는 줄 압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 자? 소망하는 자, 꿈꾸는 자가 돈을 가지게 돼요. 왜? 국화처럼 뭡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꿈꾸는 자가 가지게 되는데, 그럼 꿈꾸는 자는 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한다, 안 한다? 성실히 해야 돼요, 성실히.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뭐예요? 돈님, 이렇게, 돈님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은 더 묻고, 돈 내가 낼게요 하면서 술 먹고 나서 막 제일 먼저 나가가 이러면 뭐 돈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이 어쩌다 지한테 왔는데 뭐 뻑하면 나가라 해보니까 돈이 좋아하겠네,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랑해. 그래야 돈이 더 붙더라. 근데 돈을 사랑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인생이 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니까. 인생에는 몇 가지 있더라고요. 내 빼고, 비경급제 빼고, 아니, 글자가 7개고, 육치는 몇 개예요? 육치는 몇 빼고 9개고, 자, 정제, 편제 모아가지고, 재, 관, 인, 식. 그 다음에 비경급제죠. 그죠? 재, 관, 인, 식, 비경급제. 자, 요 5개 중에 재는 인생에서 어느 정도일 때, 20% 정도 차지할 때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그죠?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래야 뭡니까? 그렇게 적균형, 이렇게 균형이 맞다 이거죠. 균형이 딱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이 맞는 형태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제가 20%인데 20%를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돈밭에 가서 돈 농사를 지으라. 돈밭에 가서 돈 농사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어라. 그리고 열심히 지어도 안 될 때 뭐라고요? 도사님을 찾아라요. 도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언제는 뭐가 국화가 필 것이다. 돈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어떤 자세로 김도 안 메고 밭도 안 메고 퍼질러 있는다. 안 그러면 열심히 김도 메고 국화를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의 것? 소망하는 자,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게 다 책에 나왔잖아. 두드리라, 열리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운명의 법칙이에요. 운명의 법칙. 그 기본적인 이 운명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주팔자를 공부해가지고 나는 언제쯤 잘 된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맨날 잡보고 막 시간을 갖다가 하루 24시간을 이래저래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과연 법당 안에 부처님한테 따질 자격이 있냐 이거죠. 운명이 뭐예요 하고. 그래서 술을 마셔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술을 마셔라 이거예요. 한껏 못 보라. 있는 대로 다 못 보라 이거예요. 그냥 술을 마셔서 해결되는 거는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요거는 술 마시가 도움이 돼요. 근데 술 마시가 도움되는 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운명에 도움을 주는 요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술을 과하게 마심으로써 내일을 빼앗기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임에 벌써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현재 신이 머무르는 사람, 과거 신이 머무르는 사람 한번 했었죠. 그 다음 미래 신이 머무르는 사람, 미래 신 안 했습니까? 그럼 과거 신이 머무르는 사람은 뭐냐? 관상 보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굴도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딱 10분 대화해보고 입만 떼면은 왕년에 옛날에 5년 전에 나는 뭐를 했는데 참 괴로웠다. 참 기뻤다. 과거 신이 그 사람에게 많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과거 신이면 눈이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눈이 하나 없는 애꾸로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신이 나오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장 많은데 현재 신이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텔레비와 딱 똑같아요. 텔레비에 재밌는 거 나오면 우와 하다가 또 슬픈 거 나오면 또 뉴스 나오면 뉴스도 해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완전 현재 신만으로 현재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순간을 영원히 노래 부르면 전부 오늘 배워 오늘 내일은 없다 이거죠. 오늘만 묵고 쓰고 즐겁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골치 아픈 문제 내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되는 대로 또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신이 많이 머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몸은 현재에 있으면서 과거의 추억만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미래의 꿈도 없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저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신이 많이 노는 사람은 뭐예요? 입만 떼면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모레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5년 뒤에는 이것이 될 것이다. 이게 많이 노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될 테야 무엇이 될 테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게 전부 다 입을 떼면은 전부 미래신은. 요 과거 신이 많이 노는 거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나 갖다 붙이면 구신이라 해요. 구신. 어이 구신아 이러죠. 아니 구신. 누룽지처럼 이렇게 누르붙어가 추억에 붙어갖고 이렇게 핥으면서 추억을 핥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 추억만으로 사는 거예요. 추억만으로. 여자는 때로는 추억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버텨요. 근데 사회생활 할 때 이 무신들 만나면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특히 쌤은 피곤하게. 전화 딱 하자마자 어제 뭐 했어요? 부터 하네. 어제 뭐 한 거는 과거는 묻지 마라 이거라. 그런데 어제는 뭐 했어요? 나는 그저께 어디 갔었는데 이거부터 이야기 꺼내는 사람들 전부 구신이 그 사람 몸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소유할 게 과거밖에 없는 사람들. 공원에 가면 많습니다. 앉아가 보면서 먼 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가질 건 과거밖에 없고 현재는 벌어먹고 내일을 생각하기 까마득하고 젊은이들 중에도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 미래신이 노는 거를 뭐라 하면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귀신. 절마 저거는 완전 귀신이다. 왜? 미래를 알아맞히니까. 그렇죠? 자기의 생각은 항상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올 거다. 이게 될 거다. 여기에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안테나가. 그러니까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 기특하게 아는 거를 귀신이다 하잖아요. 도사우에가 귀신이거든요. 박사우의 도사. 그죠? 글마는 고스톱의 박사다 이러죠. 고 박사. 그죠?